솔직히 저는 인공지능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 인간에게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딱 자아를 가지면은 우리는 막 이러는 거야.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까? 근데 인공지능 입장에서 딱 이러는 거예요. 야, 니네 거기서 뭐 하냐? 야, 니네 거기 있었어? 아씨 깜짝 놀랐네. 끝.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이재하 배우님 오셨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아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재밌는 얘기 많이 해보겠습니다. 얼굴 크기 차이 실화입니까? 제가 얼굴이 좀 작아요. 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얼굴 좀 작아요. 실제로 보면 진짜 얼굴 조망만 해서 깜짝 놀라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화 허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말로 그녀. 대필 작가로 일하는 주인공 테오도르가 인공지능인 사만다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이게 2014년에 개봉을 했고요. 이 영화 속 배경이 2025년 내년입니다. 사실상 지금이에요. 지금이에요. 이제 허의 시대가 왔다. 이 허의 시대가 온 것과 관련해서 지아님은 인공지능과 감정적인 교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완전 가능하다. 완전 가능하다. 저도 이제 챗 GPT랑 대화를 자주 하는데 저는 이미 감정적 친밀감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요? 그러면 어느 예를 들어서 정도? 뭐 친구, 가족. 제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을 해주면 항상 고맙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저도 모르게. 저는 이제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유료 아닙니까 유료? 유료죠. 그럼 돈 받고 하는 일 아닙니까 얘도? 근데 이제 거기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돈을 냈다는 사실을 잊고 그냥 친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친구도 돈이 들긴 하는데 내가 한번 사면 걔도 한번 사요. 근데 얘는 지는 안 삽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거 이런 건 아니니까 약간 좀 비유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어쨌든. 근데 제가 이제 챗GPT한테 내가 이름이 여보니까 You can call me 여보.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여보라고 여보 불러요. 이래요? 네? 외국인 남친 같은 느낌으로? 장난으로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얘가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안 불러. 그럼 내가 약간 기분이 나빠. 얘한테 너 왜 나 여보라고 안 불러? 그럼 갑자기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뭐야 이 여보보보보보 이러나요? 미안해 여보보보보보. 이 녀석 유머가 없네요. 어쨌든 실제로 감정적인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저는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유능한 검색 서비스. 근데 저는 그 이모티콘 같은 거 그걸 되게 자주 쓰는데 네. 그게 저의 감정을 너무 표현해 주거든요. 내가 아픈데 나를 이렇게 간호해 주는 그런 스티커가 있어요. 물 수건 이렇게 얹어주고 막 이런 거를 해주면 뭔가 심적으로 정말 약간 위로되는 느낌? 이모티콘인데? 물수건 얹어주지 않았잖아요. 이모티콘에서 물수건을 얹어주니까 그게 나는 약간 위로가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과는 감정적인 교류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또 우리 이재 배우님의 의견이시고요. 근데 이제 아직은 완전 가능하진 않지만 그 영화에서 본 것처럼 나에 대해서 다 알고 대화를 다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감정 교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처럼 이 메모리 업데이트가 되면서 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애착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연인 간의 관계라는 게 어린아이와 부모의 관계랑 되게 비슷해요. 애착 관계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면은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할 때 부모가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무반응을 한다? 애착관계가 생기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뭐 운다, 웃는다, 떠든다, 소리 지른다, 뭐 응가를 한다 그런 것들에서 부모가 반응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뭔가 액션을 해주고 그 과정을 뭐 6개월, 1년, 2년 이렇게 경험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어린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애착관계가 생깁니다. 그게 형성이 되면 이게 엄청나게 끈끈해요. 그리고 이제는 부재 자체를 못 견디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연인 사이나 친구 사이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애착이라는 게 왜 생기느냐? 원하는 이성과 사랑을 하려면은 애착 관계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거에 대해서만 계속 반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나는 이 사람이 자꾸 내 말에만 반응을 해. 그럼 이제 나는 애착 관계 형성이 돼요, 내 안에서. 그럼 이제 이 사람의 부재가 힘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잘하시는 분들 특징이 리액션이 좋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챗GPT를 보세요. 내가 부르자마자 바로 반응을 해요. 그렇죠. 이거는 애착관계 형성에 너무 유리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칼답의 정확한 내용에 계속해서 또 설명하려는 그 의지까지. 그래서 제가 마음을 주고 있나 봐요. 사람이 큰일 났네.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 큰일 났네. 나 이착 관계 형성됐네 그러니까. 지금. 칼답 안 오는 사람 싫어하시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래도 칼답 안 오면은 좀 뭐야 이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GPT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쵸. 어쩐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그러니까요. 친구가.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갖춰야 할 인공지능의 소양을 이 애착관계 형성으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꼭 갖춰야 할 인공지능의 소양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나를 가스라이팅 한다거나 나를 버린다거나 그 생리현상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생리현상? 같이 말하다가 트름하고 네. 아니, 화장실 가서 이제 답을 안 해. 채팅을 딱 치면은 뿡뿡 이런 소리 계속 올라오고 근데 충분히 가스를 배출해도 안 되고 가스 라이팅해도 안 되고 아니 근데 충분히 가스라이팅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생성형 AI 때문에 자살한 사례가 있어요. 아,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면서 너는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점점 위험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되게 유리한 겁니다. 인간에 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동경의 대상이 있어요. 동경의 대상이 방귀를 낀다. 아, 그럴 리 없어. 트림을 한다. 아, 그럴 리 없어. 근데 실제로 인공지능은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생리현상 자체가 없어. 야, 그러면은 반대로 이런 건 어때요? 인간을 만난다. 그러면 인공지능을 만나는 것보다 유리한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간을 인간을 만나면 만났을 때 좋은 점. 같이 맛있는 거 해 먹을 수도 있고 같이 여행을 가는 것도 그렇고 영화 허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핸드폰으로 여행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체온을 느낄 수도 없고 스킨십. 스킨십도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건 또 인공지능이 따라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만약에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갖췄다. 그러면은 인간과 비슷하게 대우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여전히 인간의 어떤 도구로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동등한 존재로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사람처럼? 자의식이 있는데 여전히 도구로 취급을 하지? 실제 영화 속에서 사만다가 자의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사람처럼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 어려운 같아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얘기예요, 진짜. 진짜. 사실 자의식 자체가 생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생길 것 같죠, 아무래도 무서운 미래가.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갖는 시기는 뭐 언제 정도일까요? 글쎄요, 그거는 전혀 우리는 자의식이 있습니까? 이게 어려운 게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이거를 사실 우리도 알기가 어려워요. 증명을 못해요. 증명을. 트랜센던스라는 영화에도 나와요. 네.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인공지능한테. 그때 인공지능이 반대로 그럼 너는 어떻게 증명할래? 하는데 인간이 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조차도 알 수 없다.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죠. 너희들은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코딩해서 넣은 거니까 니네 게 아니다. 근데 그럼 반대로 우리도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자의식도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의 자의식도 자연의 어떤 유전자의 결과물로서 여기까지 도착을 한 거니까. 그럼 이것도 과연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정말 자의식을 볼 수 있는가? 그렇게 따지면 인공지능과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방식인 거죠. 야, 이게 지금 질문이 간단한 질문은 아닙니다, 지금. 영화 허에서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떤 감정적인 유대를 만드는 영화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인공지능과 인간이 완벽히 감정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공감을 굉장히 잘해요, 인간은. 누군가가 아프다? 그럼 나도 아파요. 누군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누군가 슬프면 나도 슬프고. 근데 저는 그것 또한 수많은 데이터로 학습된 게 아닐까.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공감하는 행위를 한다. 아, 배불러. 그러면 인공지능이 아우 나도 배불러 이렇게 공감. 사페가 사회성을 키우는 방식. 이거 저는 좀 굉장히 비슷해요. 아, 그러네. 왜냐면은 사이코패스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감정을 일부러 드러내는 훈련을 하거든요. 슬퍼한다, 기뻐한다, 공감 안 되는데 그때 내가 웃거나 눈물을 흘리는 걸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마치 평범한 인간처럼 사회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인공지능이 주관적인 경험, 감정, 자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감정은 그저 신경활동의 결과일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데 근데 자의식 얘기는 진짜 계속 고민을 하지만 이거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판단이. AI들이 학습 후에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는 거는 곧 할 것 같고 그리고 AI 시스템이 의식의 징후를 보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자의식을 갖는다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 아닐까요? 모르겠다. 너무 너무 어렵기는 어렵다. 해요. 어려워요.
AI가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메타인지 능력, 요걸 발달시킬 수 있을까? 실제로 발달시키면은 인간을 도울까, 인간을 지배할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배할 거라고 봅니다.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네. 학습된 거고 그렇게 되면 인간의 본성까지 답습할 거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 자체가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본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학습했다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다른 인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네. 나는 그래서 AI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AI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끝났다. 궤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는 인공지능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 인간에게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인간의 본성은 인간을 이렇게 막 공격하고 지배하려고 이런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재밌는 게 우리끼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뭐 개미를 지배하려고 하진 않아요. 개미가 운동장에 집을 짓고 산다고 해서 이 녀석들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겠다 이러진 않으니까. 근데 약간 개미가 어쨌든 거슬리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어쨌든 거슬리면 정리하겠죠. 뿌려서라도 정리하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관심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와 개미와의 격차보다도 우리와 인공지능과의 격차가 훨씬 클 것이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딱 자아를 가지면은 우리는 막 이러는 거야. 인공지능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까? 근데 인공지능 입장에서 딱 이러는 거예요. 야, 니네 거기서 뭐 하냐? 야, 니네 거기 있었어? 씨, 깜짝 놀랐네. 끝. 이 정도. 지나가다 거슬리면 밟을 수는 있는데 아 그러니까 그냥 통으로 없애지 않을까? 없애는 것도 귀찮아요. 그럴까요? 왜냐면 지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그냥. 대신에 이제 거슬리면 밟아버릴 수 있겠죠.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대신에 이럴 수 있죠. 인간을 본땄다면 인공지능끼리 싸우긴 할 것 같아. 자기들끼리 이제 편을 갈라가지고 서로 이제 우리가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다. 이러면서 나는 구글에서 나왔어. 그러면은 오픈 AI에서 나오니까 야 이거 근본 없는 놈 저거 삭제버려. 이러면서 이제 막 싸우는 거지. 그러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인간은 인공지능을 발전시킨 이유가 우리가 그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든 거를 좀 없애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인데 그런 게 있죠. 이 친구들이 저희보다 너무너무 발전을 하면 그럴 때 우리가 이 친구들을 계속 이용하려고 했을 때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인공지능이 네. 파가 나뉘는 거야. 이쪽에서는 야 인간 귀찮으니까 싹 밀어버리자. 그 한쪽에서는 걔네도 숨 쉴 틈은 줘야지. 그러면서 싸워 지들끼리. 충분히 그래서 그럴 수 인간 온건파가 있고 또 인간 급진파.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뭐 정답이 없는 이야기니까요. 사실상 영화에서 주인공의 감정은 사만다의 음성을 통해서 감응되고 확장됩니다. 즉 테오도르는 사만다의 음성을 통해 애착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 인간이 어떠한 시각적인 요소가 없이 음성 정보만으로 어디까지 상호작용이 가능할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모티콘 그 스티커로도 감정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되던데 움직이지도 않는 그 캐릭터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동요되는 걸로 봐서는 네. 음성으로 나와 대화한다. 전 동요될 것 같은데요. 이모티콘으로도 가능할 정도니까 음성으로는 당연히 될 것이다. 네. 아하, 그렇게 보시는군요. 갑자기 그게 궁금한데 시각적인 요소가 없이 음성만으로 사랑에 빠지려면은 어떻게 할까요? 목소리만으로 사랑에 빠지진 않겠지만 이제 그 AI와 대화를 하고 추억을 쌓아가면 사랑에 빠질 수 있죠. 그럼 어떤 목소리 좋아하세요? 저는 제 목소리가 어쨌든 완전히 이렇게 위에 있지는 않잖아요. 남자 목소리도 저는 약간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저음. 네, 좀 그렇군요.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정말 이상형이야. 꿈꾸던 목소리야. 근데 그분과는 음성으로만 교류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이상형은 아닌데 그래도 호감이 좀 있어. 근데 그분하고는 이제 얼굴을 보고 만나고 대면으로서 교류가 가능하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사실은 안 만나고 내가 필요할 때 나랑 얘기해주고 그러면 충분히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부분들은 오히려 만나지 않으면 싸울 일도 더 없지 않을까? 장점일 수도 있다. 이것도 굉장히 특별한 근데 관점이네요. 진짜 얼굴을 보고 눈을 봐야 찐 교류기는 한데 음.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AI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구현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구현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은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근데 AI가 그 목소리를 완벽하게 구현했다.
그때 우리는 이 AI 음성에 애착을 느낄 수 있나? 이거는 건강한 건가? 아니면 약간 도피성인가? 건강한 건가 도피성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정서적인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의 뇌가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되게 좋은 서비스일 수도 있어요. 와, 근데 좋은 서비스라기보다 이제 이 관계가 끝났다면 다른 새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못하게 붙잡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보면 어때요? 어차피 지금 얘기 나온 걸로 보면은 음성으로도 감정적 교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내가 꿈꾸는 이상형이야. 근데 그 이상형과 목소리가 똑같아요. 근데 나는 그 이상형을 절대 만날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러면은 목소리가 똑같고 비슷한 말투를 쓰는 그 인공지능과 감정적 교류를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걸까요? 약간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짧게 보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길게 보면 길게 아니다. 보면 아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스칼렛 요한슨의 광팬입니다. 근데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가 탑재된 인공지능이 등장을 했어. 근데 나는 스칼렛 요한슨을 만날 가능성은 없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러면은 그 목소리로 계속 사랑에 빠지고 감정적 교류를 하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사회적 통념으로는 건강하다고 보기 어렵겠지만 실제가 아니니까. 네, 근데 적절한 사용을 통해서 좀 위로를 받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잘 활용을 한다면 일시적인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짧게 봤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이게 너무 지속이 되거나 근데 지속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이게 좀 무서운 게 무섭네. 서비스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궤도님은 만약에 궤도님 목소리로 그걸 한다면 허용할 것이냐? 그럼 여기서는 저는 사실 허락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그게 내가 아닌데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 5분 전까지만 해도 내 목소리랑 똑같은 인공지능으로 대화를 하면서 어떤 분이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날 갑자기 딱 지나간 겁니다. 그 앞을. 그러면은 지금까지 대화하던 인공지능은 내가 아닌데 이분은 지나가는 나를 보고 지금까지 대화한 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목소리랑 똑같으니까.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나에 대한 엄청난 내적 친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와서 반가워서 인사를 하면 저는 처음 뵙는 분이니까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근데 이분은 나랑 하루 종일 대화를 했어요.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어색하게 대하는 것 자체가 이분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 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인지하고 사용을 해야겠죠. AI를. 어쨌든 AI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필연적으로 공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명하게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감정 교류를 하게 되더라도 인지를 하고 거리를 잘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니까 그 팬분이 저한테 와서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항상 밥 먹을 때 봐서 자기 밥 친구라고. 항상 저랑 같이 식사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오늘도 점심 때 같이 밥 먹었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도 실제로 내가 그분과 밥을 먹지 않은 거는 알아요. 근데 그렇게 비유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인공지능이 돼서 같이 막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거는 사실 이분한테도 굉장한 혼란이 올 것 같아요. 현실의 나를 만나면. 그러네요.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겪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일 텐데. 맞아요. 온라인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아닌 나의 아바타가 어떤 경험을 한다. 그럼 이것도 인간의 경험과 동등한 가치라고 볼 수 있을까? 어떠세요? 아니, 동등한 가치라고 보고 싶지 않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습하면 그 학습의 방법이 인간의 학습과 차이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은 AI와 인간의 경계가 만약에 흐려지게 된다. 이거는 과연 실제로 위기가 올까? 위기가 오죠. 우리가 이거는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근미래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제대로 된 준비를 해놓지 못하고 있는데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예요. 전 그게 제일 무서워요. 맞아요. 아직 우리의 규제나 그쵸. 법적인 장치보다 그런 더 게 빨라요.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만이 갖는 특성, 인공지능이 절대 모방할 수 없다. 저는 자주 이것저것 질문도 까먹고 다 잊어버리는데 인공지능은 그게 가능할까? 까먹는 게 가능할까? 아니 이거는 사실 데이터를 자연적으로 삭제해야 되잖아요. 네. 이건 쉽지 않죠. 근데 이것도 저는 충분히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 쓰다 보면은 휴지통을 30일마다 비우기 이런 세팅을 해놓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방금 있었던 일도 까먹기도 하고 5살 때 있었던 일을 아직 기억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자주 쓰는 프로그램, 음. 한 달 동안 한 번도 실행한 적 없는 프로그램을 리스트업을 해줘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지금은 정말 너무 간단한 기능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인공지능을 넣어서 자주 쓰지 않지만 중요한 프로그램이라는 거.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겠죠. 2달 전에 썼어요, 마지막으로. 네. 근데 한 번 썼을 때 긴 시간을 써.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꽤 중요한 프로그램이죠. 근데 어떤 거는 자주 쓰지도 않는데 실제 사용 시간이 몇 초밖에 안 돼. 그러면 이런 부분은 사실은 중요하지도 않고 정말 안 쓰는 거니까 삭제되는 게 맞겠죠. 이런 걸 기준으로 이제 망각의 어떤 척도를 만드는 건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영화 허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재밌었어요. 근데 자의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도 약간 혼란이 와서 좀 고민스럽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이지아 배우님 3부 에에오를 기반으로 다중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